이번 시간에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이 조선산업에 유입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육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조인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차관, 정부 차관입니다만 2억 달러였습니다. 자금이라고는 했지만 현금 도입은 아니고 1950년대 원조와 비슷하게 주로 일본의 재화 및 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은 이것 외에 별도의 자금도 있었습니다.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플러스 알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해외협력기금의 민간 차관 규정의 근거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일 양국의 분위기로 볼 때 넓은 의미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특히 우리 정부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청구권 자금 중 조선산업에 할당된 금액은 어성건조 830만 달러, 어업지도성건조 97만 달러, 해운진흥사업 일환으로 화물선의 국내 건조분 157만 달러로 도합 1084만 달러였습니다. 청구권 자금 중 어성건조 자금에 할당된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중소조선소의 희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중에는 대한조선공사의 시설 확충용 차관 305만 달러가 체결되었습니다. 차관을 제공하는 일본 기업은 일본 대표 재벌인 미쓰비시였고 계열사인 미쓰비시 상사가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이 돈으로 대한조선공사의 시설 확장에 나선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이었습니다. 거액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 조선산업 육성에 사용된다는 소식은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조선업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965년 5월 조선업계 동업단체인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은 상공부와 농림부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할 일체의 선박은 선박의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는 한편 대일 청구권 자금 및 어업협력 자금에 의한 선박 건조는 전량 국내 조선공장에서 건조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66년 1월에도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은 임시총회 의결을 통해 상공부에 보다 강한 어조의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에서 수요로 하는 일체의 선박을 국내 조선공장에서 전량 건조해야 함을 재차 역설하는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선박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국내 수리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업계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출한 것은 대일 청구권 자금 등에 의한 선박 건조공사의 실현이 그 방법 여하에 따라 외국 중고선 도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던 국내 조선산업의 도약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구권 자금에 의한 건조 대상 선박 중 가장 비중이 컸던 어선 건조 방식은 필요한 기자재를 청구권 자금으로 도입하여 조선업계 동업조합인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과 실수요자인 어업조합 간의 단체 협약을 통해 건조선박의 선형, 건조 규모, 성가 등이 결정되면 조선공업협동조합이 산하회원조선소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어선건조용으로 집행된 830만 달러의 기선 저인망 100톤급 28척, 50톤급 35척분의 기자재 210만 달러, 근해용 70톤급 어선 6척분 기자재
23만 달러, 연안 소형어선 514척분과 중형어선 766척분 기자재 599만 달러어치가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기자재는 모두 모든 기자재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일본산 삼나무 목재, 기관과 발전기, 강판, 외장품 등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 자금 도입이 완료되는 1975년까지 건조된 어선은 표와 같습니다. 연안 소형 어선과 중형 어선, 중형과 대형 기선 저인망, 동력 어선 등 총 1358척, 3만 630톤이 건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 건조된 어선이 총 3229척, 6만 2292톤이었으므로 대략 국내에서 건조된 어선의 절반 정도가 청구권 자금으로 건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7만 달러에 의한 어업 지소선 건조는 80톤급 7척, 300톤급 2척, 총 9척을 부산의 중견조선소인 대선조선 주식회사가 건조하게 되어 1968년까지 완성, 인도하였습니다. 대선조선은 일제시기 극동금속공업사라는 일본인 경영 철공회사에 다니던 기능공이었던 안성달이라는 사람이 이 극동금속공업사를 토대로 1954년 12월 설립한 조선소입니다. 해방 후 극동금속공업사에 일본인들이 철수하자 기속재산이 된 동사를 관리 경영하였고 사명도 대선철공소로 바꾸고 조선소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3,600만 원으로 정부로부터 동사를 불화받았습니다. 6.25 전쟁의 특수를 계기로 미군, 한국군, 한국해양경찰대에 선박수리 지정공장이 되면서 초기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1950년대 원조자금 지원을 받아 조선설비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3년 대한조선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조선산업에서 대한조선공사 다음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조선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운진흥사업 중 화물선의 국내 건조 사업으로 배정된 157만 달러로는 대한조선공사가 4,000톤급, 1,000톤급, 500톤급 화물선 각각 2척씩 총 6척 11,000톤을 1967년까지 건조하였습니다. 특히 4,000톤급 화물선은 해방 후 국내에서 건조된 최대 규모 선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진수식에는 정일권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박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등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신문기사에는 6,000톤급으로 나오는 것은 선박 크기를 나타내는 톤수를 측정하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톤, 4,000톤의 화물선을 재화 중량 톤으로 환산하면 6,000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자료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1968년 대한조선공사가 출간한 대한조선공사 30년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물선이 진수한 이후의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 제목은 청구권 자금에 의한 4000GT 화물선 진수 광경입니다. 여기서 4000GT라고 쓴 것은 총톤 기준 4,000톤이라는 의미입니다. 1960년대 후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청구권 자금에 의존한 조선산업 육성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어선 건조의 약 50%가 청구권 자금에 의해 건조되었으며 대한조선공사 역시 해방 후 최대선인 4,000톤급 화물선 건조와 최대 10,000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 확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역시 그간 조선산업 육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자금 조달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 자금에 의존하여 1971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5개년 조성계획을 통해 해운 관련 국내 선박 수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만 톤의 선박 건조를 계획하였습니다. 물론 이들 선박의 대부분은 1968년까지 일본 상업차관으로 시설 확장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대한조선공사가 건조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